매번 사이클 돌리잖아. 자, 숙제 채점 준비합시다. 다음 주 그 수요일 날 월간 테스트 알고 있죠? 또 쳐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있잖아요. 한 달에 안 보이는데? 2주일에 한 번 치는 거 너희들이 그 서술형도 자꾸 쳐서 그래. 좋죠. 아마 1차 방정식 활용? 그럼 쌤이랑 이제 빨리 가야 돼. 이제 진짜 달려야 돼. 근데 뭐 어차피 오늘 들어갈 거야. 자, 53쪽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자, 빨간색 색연필 볼펜 없으신 분? 아리나 너 그때 나한테 그 지우개 그 개. 근데 기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와, 한 명은 내 색연필 빨간색, 파란색 세트를 쳐 잃어버리질 않나. 근데 한 명은 하고 나서 강아지. 보니까 없어. 와, 머리 깎네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민이가 저번에 썼을 때 좀 이거 뭐야, 이거? 위태위태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근데 지민이보다 나. 왜 자꾸 지민이 걸고 넘어져? 그러니까 지민이 왜 이렇게 억까해? 제가 너무 지민이를 좋아해서. 자, 3x-x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1 빼기 7. 3x-x는 마이너스 5. 2x-5x는 4 플러스 9. 이항하면 그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항보다 오른쪽에 적는 게 맞습니다. 기억 리을. 그 다음에 3, 4, 1, 마 5, 0, 마이너스 2분의 1, 2, 4분의 5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 3, 14, 3, 3, 11, 마 10, 마 3, 7. 자, 5번에 마 1, 7, 마 4,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0, 5, 마 3.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 마이너스 2분의 5, 4, 마이너스 11, 3, 마 6. 자, 7번에 5분의 3. 자, 천천히 첫 번째 거 확대하고 갈게요. 15. 두껍다. 15, 12, 9,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3. 자, 그 다음에 8번에 2분의 1, 4, 2, 마 3.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56쪽에 1번에는 마 1, 2번에는 1,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9, 8번에 마이너스 4분의 5와 마이너스 5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9번에 마이너스 2와 6, 11번에는 아니라 10번에는 마이너스 5, 11번에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 12번에는 마이너스 6과 2분의 1, 13번에는 마이너스 2, 14번에는 2, 15번에는 마이너스 3, 16번에는 마이너스 1. 자, 58쪽 넘어갈게요. 자,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는 12분의 기억이고 올바른 답은 12분의 1. 6번에는 2번. 자, 7번에 5번, 8번에 3, 9번에 3번, 10번에 마이너스 3분의 10, 11번에 4번, 12번에 마이너스 1, 13번에 마이너스 28. 자, 추나추동 꺼내봅시다. 자, 11쪽
자, 꺼냈습니까? 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마사, 9번에 2, 10번에 1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마이너스 25, 14번에 5번. 여기까지. 자, 고쳐봅시다. 일단 자, 양이 더 적은 추나 추동부터 고칩시다. 오늘은 추나 추동부터 고칩시다. 자, 고치면 손들을 세요. 쌤이 갑니다. 나도 여기 돼. 다 기억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아니. 그러면 파랑 책으로 갑시다. 추나 안 틀렸어. 네. 이야, 역시 잘했어. 뭐가 헷갈렸던 거야? 이거 x 제곱에 속아버렸어?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놓보자. 하이야, 3번이 뭔가 흔적이 많은데? 마이너스 3 직접 다 구하기보다는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좌변 고변 갔는지 안 갔는지 비교해도 돼. 다 직접 구하는 것보다. 그럼 뒤에 1차 방정식 활용 잠깐 좀 여기 풀고 있을래? 알았지? 이건 숙제로 나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안 풀리면 일단 읽고 있어.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뭐가 헷갈렸던 거야? 니은? 디귿. 늦, 정어가 없네. 하이. 너 뭐가 헷갈렸던 거야? 너도 디귿이야. 하이야. 뭘 자꾸 막 흘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이번엔 또 뭐야? 떡볶이. 음식 밥 먹으면서 숙제하지 마. 잠깐만. 다 x 어디 갔어? 네? 마이너스 4x. 하야. 이 사람아. 이거 준호승 많이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고쳤던 거야? 마이너스 1. 자,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 맞아. 마이너스 3으로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8, 바로 대입하면 더하기 21. 그렇지. 근데 에서 가지는 1차 방정식에 그럼 일단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잘못 봤다라고 하면 이제 17 대신에 이제 b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뭘로 잘못 봤는지는 b를 구하면 되겠지. 아유 잘한다. 저거 고쳐야 돼? 네. 이제 고쳐야 되는 거지 이건. 이 마이너스 4. 오케이. 네? 잘하고 있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힘 왜 이렇게 세? 이거 답 어딘 거야? 이거 어디 보자. 0.8x 플러스 4는 1.1점이 아이가 이거? 에? 1점이 마이너스 0.6이잖아. 여기는 10배 안 해놓고 여기만 10배 했네. 아니면 얘를 10배 해줘 차라리. 예. 오케이? 네.
자, 쌤처럼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맞지? 정리가 안 되잖아. 맞지? 이러면 너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검산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 계속 말하잖아. 이 문제 잘 안 고쳐진다. 맞지? 중요한 거 너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정답을 맞추는 거거든. 너가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더 확실하게 맞추는 거. 나중에 검사나로 돌아올 너를 위한 안배. 계속 말하잖아. 으이 계속 우리를 적어야 돼. 잘 적어야 돼. 파란 동그라미 하려. 졸라 많이 틀렸네. 굿. 잠깐만 이 사람이 자꾸 뭐가 이상한데? 네? 8x 야 이거 10배 하면 이건 40이잖아. 아유 그냥 난리 브루스 댄스를 쳐라 그냥. 하야 어이 다시. 답 뭔데? 마이너스 2. 알아보기 힘들다 이 녀석아. 이건 안 고친 거지. 고친 거. 다시 기다려봐. 어디 보자. 3배 3x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6배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또 4배 16x, 그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39가 넘어가면 플러스 39. 네. 근데 뭐라 적혀있어? 딱밥을 그냥. 뭐야 다 뭐야 둘 중에 개즈미가. 자 지금 너가 여기서 x 마이너스 2 나왔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봐. 그럼 0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2에 마이너스 5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는데? 아니. 네. 어. 맞잖아. 지금 쌤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했잖아. 그럼 너가 이걸 풀기보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0 되지.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 넣으면 0.2에 마이너스 5배니까 마이너스 1 되네. 마이너스 1 맞잖아. 마이너스 2 넣어봐봐. 그러면 얘는 뭐야? 0.5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5지. 마이너스 2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2. 근데 어쨌건 3분의 나오니까 0.5는 아니지 않겠나?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았어? 에이 바로 15분에 마이너스 50 갈겨버리면 되지 뭘 쪼잔하게 그냥 15분에 마이너스 50 갈겨. 뭘 5로 나눈 다음에 나눌 거야. 15x를 알고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5로 약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바로 15로 나눈 다음에 약분을 해. 알았어? 네. 네. 그래서 시무라칸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목이 안 나와요. 다 고쳤어요. 노래방을 얼마나 한 거야. 아 이 인간아 마이너스 2 나오지. 네. 그럼 이걸 너가 직접 구하기보다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성립하면은 답이 아닌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답인 거잖아. 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 그러면 이 식 그냥 0 되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0.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안 나오나? 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맞아 아니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5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거든? 네.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답이야? 5번. 그렇지. 잘했어요. 어디 볼까? 배고프다. 진도 나가야죠.
갑자기 고치기 싫어졌어? 다 고쳤어? 그럼 잠깐 뒤에 내용 보고 있어. 뭐야? 이걸 왜 이리 잘해서? 잘했어. 칭찬이야. 아야, 네. 니 빼고 다 고쳤다. 그럼 저도 잘했는데. 잘했다. 뭐 남았어? 잘했어. 자, 60쪽 봅시다, 여러분. 웬 한숨? 너무 기뻐서? 아, 좋다. 자, 지금 60쪽을 보면 단원의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1차 방정식의 활용이지, 맞지?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그동안에는 세워져 있는 1차식을 우리가 풀라고 했다면 이제는 문장을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고 그 세워진 식을 뭐한다? 풀어라 라는 거야. 맞지? 그냥 두 단계로 나누면 돼. 일단 먼저 식을 세우는 단계와 식을 푸는 단계. 알았지? 그럼 뭘 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돼. 알았지? 국어는 뭐 쌤이 뭐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너희들한테 뭐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그 방향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일단 미지 방정식의 활용인데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수많은 단원을 할 거거든. 근데 수많은 단원에 또 그 단원의 활용이라고 붙은 단원도 할 거야. 맞지? 근데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보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활용이 있을 거야. 활용의 설명이 쓸모가 없습니다.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한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알았지? 왜냐면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처음에 너희들한테 등장하는 문제의 개념이 모르는 걸 무조건 X로 하면 식이 잘 나오거든? 근데 나중에는 모르는 걸 직접적으로 X로 하기보다는 보다 구하기 쉬운 거를 X로 해서 그걸로 구하는 거야. 두 단계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 맞지? 그래서 언제나 무조건 물어보는 걸 X로 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잘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지? 근데 한 90%는 맞아. 근데 100% 맹신하지는 마라.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건 그 10%들이거든. 그럼 그 10%에 대한 취약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등식이지. 누구와 누가 같냐 이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쉽게 세울 수 있는 식은 어떤 수의 2배를 하고 6이 됐더니 13이 됐다라는 뭐야? 2x 더하기 y가 13과 같다.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세우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갔고 내려올 때 이렇게 갔더니 총 3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그럴 때는 이제 뭐야? 계산의 결과가 누가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누구랑 같은지 아니면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았지? 예를 들어 이거야 집에 서로 이제 뭐야 아린이랑 지민이랑 서로 뭐야 마주보고 이렇게 뛰어왔대. 만났다. 그때 각자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만났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의 이동거리의 합이 둘의 거리가 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등호가 성립되는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한 조건을 너희들이 세워야 되는 포인트를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타입이 거속시가 많거든. 그래서 거속시가 어렵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거속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어려운 거야.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고 검산하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수의 5배에서 1을 빼면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5x 빼기 1은 7x, x 더하기 7이다 라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연속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맞지? 연속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속하는 문제를 연속하는 2개, 연속하는 3개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연속하는 2개의 정수에 대해서는 x 플러스1로 하시고 연속하는 3개의 정수에 대해서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1로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속하는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연속하는 짝수일 수도 있고 연속하는 홀수일 수도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1-1번도 빨리 한번 해보자. 어떤 수와 15의 합은 이라고 하니까 맞지?
x 더하기 15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x보다 15만큼 크다라는 것도 x 더하기 15로 표현되지. 똑같은 식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의 2배보다 8만큼 작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지? 좌변으로 넘기면 몇 x? 마이너스 x는 우변으로 넘기면 그렇지. x는 23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1의 2-1번 가볼게. 연속된 수. 연속된 수는 이 문제에서는 연속한 두 자연수는 간격이 1이겠지. 그럼 x 더하기 1로 하면 되거든. 근데 연속하는 짝수랑 연속하는 홀수면 어떻게 하면 돼? 간격이 뭐야? 연속하는 홀수면 1 다음에 뭐야? 홀수 1 다음에? 다음에 간격이 몇씩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짝수 말해볼게. 2 다음에 4 다음에 간격이 뭐야? 연속하는 짝수든 홀수든 x 더하기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해볼게. 연속하는 3의 배수는 3이면 다음은 6, 그 다음은 간격이 몇이야? 그런 건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x가 3의 배수가 아니면요. 그럼 답이 온 거지. 오케이? 너희들이 x를 처음부터 3의 배수려고 맞추려고 하지 마. 알았지? 일단 간격만을 신경 써. x 더하기 3, x 더하기 6. 아니면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6. 구하고 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뭐야? 식 잘못 세운 거야. 알았지? 3의 배수를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지 마. 3의 배수를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돼. 연속하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중요한 건 뭐다? 간격이 얼마냐라는 거야. 알았지? 괜히 3의 배수라고 해서 3x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그냥 구한 답이 3의 배수가 나올 거야. 알았지? 안 나오면 문제 잘못 푼 거죠. 자, 그러면 연속한 두 수의 합이 71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1은 71이다. 식을 세우고 싶었을 때 2x 더하기 1이라고 적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은 알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x랑 x 더하기 1이라는 수로 나뉜 거지. 그럴 때는 괄호도 괜찮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걸 풀면 둘 더하면 2x는 70, x는 35니까 연속한 두 자연수는 35와 36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1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맞지? 얘들아, 51은 말 그대로 51은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1이지. 근데 얘는 어떻게 풀었을 수 있어? 5 곱하기 10 더하기 1이라고 풀었을 수 있지 않니? 맞지? 실제로 막 우리 막 곱하기 생략하니까 5 곱하기 1이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x 곱하기 x1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x1 적으면 x 곱하기 1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1이면 10x 더하기 1이다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인지해줘야 된다. 알겠나?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바꿨을 때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기 위한 처음 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 수를 물어본다고 해서 뭐야? 아, 그냥 그 수 자체를 x로 해야 되겠어? 아니야. 뭘 몰라? 1의 자리를 모르지. 처음 수의 1의 자리를 x로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처음 수는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x겠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누가 되겠어? 좀 빠른가? 천천히 해줄까? 그럼 왜 말 대답을 안 해? 왜 아무도 대답을 또 뭐 지민의 몽 해줘 뭐 이러지 말고 같이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쌤이 천천히 다시 해줄게. 처음에는 10의 자리가 5였고 1의 자리가 x였잖아. 근데 일단 바꾸고 나서 비교했지.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일단은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고 가자고. 알았지? 처음에는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x였어. 그러면 얘를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5x야?
어떻게? 5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너희들이 50이면 5, 2 적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5x라고 적잖아? 그러면 문자의 사용법에 의해서 얘는 5 곱하기 x가 돼버려. 다르잖아. 맞지? 근데 50이라는 50 예를 들어 67이라는 숫자는 60 더하기 7로 분해할 수 있잖아. 맞지?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5x로 하면은 안 맞아. 그러면 다른 표현 방법인 50 더하기 x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똑같은 표현법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꾼다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꾸니까 새로운 10의 자리는 누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새로운 1의 자리는 뭐가 되겠어?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 결과의 수는 뭐가 되겠어? 어떻게 표현되겠어? 어떤 계산식으로 표현되겠어? 10x 그렇지. 이것들 봐라. 응? 대답을 해야지. 자, 3-2번. 그러면 처음 수. 자, 그럼 봐봐. 자, 일단 정해놓고 가자. 자, 그러면 바꾼 수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바꾼 수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오케이 50 더하기 x보다 18만큼 크다. 오케이? 자, 넘겨봐. 몇 x 됩니까? 9x는 63. x는 7. 그러면 처음 수는 57. 알겠나요? 됐습니까? 잘했어요. 딸꾹질 나? 뭐한 거야? 트름 참네. 콜라 먹었어? 콜라 한 잔 했어. 아니나 오케이 한번 시원하게 해. 못 들은 척 해줄게. 우리 잠깐 귀 막고 있자. 그럼 이제 한번 해 그냥. 다 했어. 잘했어. 자, 나이에 관한 문제야. 자, 나이에 관한 문제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3년이 지나면 똑같이 3살을 먹어요. 맞지? X년이 지나면 똑같이 몇 살을 먹어? X살 먹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 아마 이 문제를 보면 올해 아버지는 42, 딸은 12살이 됐다. 맞지? 근데 아버지가 딸의 나이에 2배가 되는 건 몇 년 후냐라고 물어봤지? 근데 뭐 이 문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막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옆에 보면 몇 년 후에 2배보다 5살이 더 많아진다. 막 7년 후에 2배보다 5살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7년 후의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7년 전의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쌤 기억에는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나왔고 이제 좀 틀린 사람이 좀 있었거든. 여기서. 맞지? 조심해야 돼. 다 모여놓고 틀리면 많이 서운해요. 자, 그러면 일단 올해 아버지는 42살, 딸에는 12살이 되겠네. 맞지? 뭐 요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냥 그렇다. 근데 뭐야?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 2배가 되는 거는 몇 년 후냐라고 하지? 그러면 몇 년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수가 알겠나? 맞지?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몇 년 후의 일이잖아. 그럼 몇 년이 후가 지난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인 42 더하기 x. 그때 딸의 나이는? 딸의 나이는? 그렇지. 12 더하기 x라고 표현되죠. 그치? 근데 이게 뭐다?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래. 맞나 아이가? 자, 쌤이 분배는 그냥 까불지 말고 분배하고 넘기라고 했죠.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8, 18년이 지나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x는 18이라고 하면 안 돼요. 18년이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좋아요. 월편 반평균 90 넘으면 피자 사드릴게요.
아니 그럼 죽어있는 눈빛을 하면 어떡해.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1차 방정식 활용이면 더 어려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쉽지. 활용해. 그게 뭔 개소리세요 하는 표정인데. 활용하면 되잖아. 안 그래? 활용해. 자, 총합이 일정한 문제. 뭐 근데 이런 패턴이 아니라 쌤은 진짜 웬만하면 유형별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쌤이랑 수업하면서 느낀 거 없어? 이런 거 스텝 1, 스텝 2 이거 이 유형별로 이거 안 해주지. 맞지? 그래봤자 너희들은 시험 칠 때 그게 무슨 유형인지 몰라요. 알았지? 그냥 매 순간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쌤이 풀어주는 따로 알려주는 유형은 뭐냐면 일단은 항상 하나의 뿌리로 나는 너희들이 갔으면 해. 맞지? 문자 사용법 외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유형별로 오케이 다 나눠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다 외울 거야? 아니야. 외우잖아? 그러면 그 유형에서 똑같은 유형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너한테는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야. 알았지? 그냥 나는 너희들이 그 단원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튀는 유형은 쌤이 당연히 뭐야 해줄 거야. 알았지? 쌤이 그래서 막 유형별로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막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 자, 지연이가 한 개에 800원 하는 우유와 한 개 1000원 하는 과자를 합쳐서 10개 샀더니 9,200원을 지불했다. 과자를 몇 개 샀는지라고 하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두 개지. 일단 물어보는 거는 과자의 개수니까 과자를 X로 했어. 그럼 우유를 내가 모르잖아. 맞지? 근데 우유는 과자 수랑 관련돼 있지. 왜? 합쳐서 몇 개? 10개.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10개 중에 네가 X개를 샀어. 그럼 더 살 수 있는 거는 10-X개일 거야. 10개 중에 니들이 3개 샀어. 그럼 몇 개 사요? 7개 아이가? 근데 4개 샀어. 6개겠지. 10개 샀어. 못 사지? 10-X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총 금액은 뭐가 되겠어? 자, 얘들아, 수학은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문자가 되든 숫자가 되든 하는 행동이 어떻다? 똑같지? 일단 기본적으로 총 금액은 그 산 개수 곱하기 개당 금액 알겠나? 그 개수가 10-x와 같은 지저분해 보이는 다항식 형태의 1차식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유의 총 금액은 그냥 800을 10-x에 곱하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1000원에 대해서도 1000x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둘 합쳐서 800에 근데 우리 저 식을 그대로 일단 뭐 적어볼까? 그래도 식은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1000x는 9200이지? 맞지? 근데 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볼게. 이거 그냥 분배하기보다는 이거 두 개씩 날리고 분배 안 할래? 모든 항을 100으로 나누고 그 대신 뭐야? 저 좌변에 있는 800을 100으로 나눴다고 해서 1000을 방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같은 항일 때야. 근데 저 800 괄호 10-x와 1000x가 같은 항이야? 아니지? 다른 항이지? 그러면 나누기 100 또한 분배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8인데 8을 바로 분배하면 80-8x 더하기 10x는 92, 2x는 12 6개, 과자를 6개 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뭐 대충 검사하면 과자 6개니까 일단은 뭐야? 4,000원, 6,000원. 그 다음에 우유는 4개니까 3,200원, 9,200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6-1번 볼게요. 나눠줌에 대한 문제야. 맞지? 자, 나눠주는 거는 자, 근데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여기서 방금 쌤이 봤을 때는 얘는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단 쌤이랑 일단 해볼게. 자,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명씩 나눠주면 6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2개가 부족하대. 맞지? 자, 일단 나눠주는 문제는 과부족 문제라고 하거든. 과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해서 과부족이라고 해. 알았지? 왜냐면 딱 나눠 떨어지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것만큼 꿀이 어딨어. 맞지? 분명히 남거나 모자랄 거야. 맞지? 그래서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야.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냥 과부정 문제는 너희들이 항상 요것만 기억하면 돼. 어떤 걸 누구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보통은 뭐 물건을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럴 수도 있어. 버스에 사람이 타는 거면 사람을 버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라. 나눔을 받는 애를 X로 해야 돼. 무조건이야. 알았니? 이 문제는 뭐야? 사탕을 학생이 받지. 그래서 학생을 X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강당에 의자가 있는데 4명씩 앉았을 때는 5명씩 앉았을 때는 이러잖아? 그러면 의자를 X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나눔을 받는 무언가를 X로 해야 된다. 얘는 유형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니? 이렇게 과부족은 유형 분리를 하셔야 돼. 이거는 유형 분리할 가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나누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나눔을 당하는 것과 나눔을 받는 존재의 숫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한 학생에게 4명씩 나눠주면 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4명이 X개만큼 받고 6개가 남는 거 아이가? 맞지? X명이 5개를 받았는데, 맞지? 근데 2개가 부족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자, 봐봐. 좌변은 되는데 우변이 안 돼. 이거는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 왜 그런지 알려줄게. 내가 5X라고 했잖아. 근데 학생이 X명이지. 근데 과연 2개가 부족했잖아. 결과적으로 사탕이. 과연 X명이 전부 다 5개씩 받았을까? 부족했는데? 그럼 부족한 게 아니잖아. 맞나 아이가? 마지막 한 명은 5개를 못 받았어요. 맞나 아이가? 그럼 쌤이 이렇게 말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눔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쳐야 돼. 알았니? 그럼 5개씩 나눠줬을 때는 X-1명이 5개를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명심해라. 내가 만약에 5개씩 나눠주기로 했잖아. 근데 2명이 못 받았대. 5개를. 그러면 그 2명은 그 문제에서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자, 그러면 관점을 바꿔야 돼. 그러면 5x-1에게 나눠줬잖아? 그러면 한 명은 애초에 배제했잖아. 그럼 2개가 남는 게 아니라 2개가 부족한 게 아니라 2개가 남는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맞지? 자, 근데 요 관점을 보면 또 2개가 부족하다라고 됐지. 맞지? 근데 지금은 괜히 이렇게 풀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나중에 나오게 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 알았지?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내가 마지막 한 명이 안 줬어. 그럼 2개가 부족하다라는 건 5개를 기준으로 2개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맞지? 그 마지막 사람이 3개를 받은 거라서 3개가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그때 사탕수나 나중에 사탕수나 똑같지? 이걸 풀면 돼. 맞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4x 플러스 6, 5x 마이너스, 요 계산하면 5x 마이너스 2거든? 맞지? 근데 요 숨겨진 과정을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요걸 잊으면 안 돼. 그거에 대한 고난도 문제에서 단순하게 2명이 못 받았네? 2개 모자라네? 5x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알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4 나눴을 때 6개가 남았고 5개씩 나눴는데 2개가 부족하네? 둘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풀면 x는 8, 8명 나오지? 그럼 8을 어디에다 대입해도 돼? 그 좌변에 대입하면 38개 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뭐다? 사탕의 수는 38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학생 수는 8명, 사탕은 38개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당장은 쌤처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으면 더하고 모자라면 빼면 될 거거든? 맞지?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고난도 문제는 쌤이 다음 시간에 갖고 와드릴게요.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에 자 숙제는 저기 67쪽까지. 그 다음에 추나 추동도 10. 추나 추동은 활용 다 하고 내드릴게요. 알았지? 그러면 숙제는 그냥 67쪽까지. 자, 7분 정도 남았거든. 파이팅! 푸시면 됩니다.